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지금 7월 11일 밤 자정이 다가가는데요. 12일 새벽에 올릴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준석의 언행을 유심히 봤어요. 또 국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유심히 봤는데, 이준석이가 오늘까지 3일 동안 자명인데요. 저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해가지고 젊은 층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데요. 그거 하나 나왔어요. 오늘이 11일이니까 금요일 날인가? 이준석이가 넉대는 왜 저 달을 보고 우는가? 그리고 노래 가사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베어버리면 그 나무가 얼마나 클지 모른다, 이런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이준석가 영민하긴 해요. 준석이가 그런 거를 나이든 정치인들이 찾아서 못 올리죠. 나이든 정치인들은 주로 고사를 올리죠. 고사를. 이준석이 하는 정치는 2030을 향한 정치가 지금 맞아요. 언행이. 그런데 과연 이준석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초미의 관심이죠.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론 고고TV에도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힘 내에서는 자기 당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며, 그냥 공천권을 말하는 거예요. 공천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며, 어떻게 이준석을 갖다가 진정을 시키고 기회를 엿봐서 쳐내는가, 그게 핵심이죠. 이준석이 같이 지금 정치를 12년 하는 사람이 당내 사정이나 당내 역학관계를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지금 분을 사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 보면은 11일 날 최고위가 열리는데, 그 최고위를 나는 왜 여는지 모르겠어요. 당대표 이준석이가 없는데 최고위를 여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최고위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돼 있고, 최고위원의 자격이 있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최고위 열어봐야 나오는 이야기도 맨날 그 말이야. 문재인 정권 비판하고, 경제위기가 어떻고, 당이 합심해서 어쩌고 저쩌고. 특히 배현진 같은 경우가, 나는 걔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고고TV가 억가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가는 거. 배현진은 지식이 너무 없어요. 기본적인 인간 양태에 대한 또는 정치 현상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이 전혀 없어요. 철학 역사적인 고찰이. 걔 신문 보고 그냥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조합해서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배현진이라는 애는 항상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로서 그걸 꼭 들어가요. 걔가 말할 적에는. 지 혼자 그냥 최고위원이고 당 지도부가 대단한 줄 아나 봐. 그 당 지도부들 아니에요. 당 지도부라는 것은 대표 중심이죠. 최고위원 중심이 아니에요. 당 최고위가 대표위를 갖다가 못 막은, 대표의 징계를 못 막은 것은 그건 최고위 자격이 없고, 그건 없애버려야 돼요. 와해돼야 되는데, 그게 와해가 되면은 또 이준석이가 당대표직을 자동 상실하니까 그것도 문제야. 최고위 그런 거 열으면 안 돼요. 국민의힘 그 최고위에 들어가면 몇백 명, 몇천 명 뿐이 안 봐요. 유튜버를. 그만큼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준석 문제로 들어가서 오늘 하루 종일 이준석이가 침묵을 하고, 지금 이준석하고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다 이준석하고 통화했다 그러죠. 그 꼬맹이 김용태 최고위원도 토요일날 통화했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그러고, 김건식이라는 놈도 또 과거에 또 바미당 같이 했으니까 전화해서 사퇴는 안 할 것이다 는 확신이 섰다. 또 오세훈도 통화를 해서 정국 안정과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준석이가 좀 참고 당 수습을 일단 해야 한다 하니까 이준석이 알았다 그랬고, 솔직히 그 정도 되면은 이준석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전체 여권이 지금 이준석이가 말한 대로 흑화가 돼가지고 나타나서 당 지도부를 다시 장악하려고 그러고, 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재심 청구를 하고, 또 윤핵관들을 공격하면은 당이 걷잡을 수 없는 분란으로 가니까 일단은 이준석을 다독거려야 된다는 게 국힘 내부 또는 범여권의 입장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안 나온 사람이 있죠. 김종인 씨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물론 기자들이 안 물어봤겠지만은, 유승민이가 나와가지고 조폭이고 졸렬하게 이준석을 징계했다. 만약에 이준석이가 수사 결과 무죄가 나오면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정도 말했고, 뭐 그런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유승민을 제외하고도. 이준석이가 지금 할 일은 혼자 저기 꿈거리 앉아서 혼자 생각하면 안 돼요. 페이스북 보고 커뮤니티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여행을 떠나든가 아니면은 그 어른들을 만나야 돼요. 정계의 어른들을. 지금 정계 어른들이라는 게 좌파들을 하도 다 죽여놨고, 또 그 친박 진박해서 대견으로 변한 사람들이 정계 어른들을 다 죽여놨죠. 여권에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쪽의 어른이라면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뿐이 없어요. 현실 정치와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길을 물어야 돼요. 이준석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이제 30대예요. 30대의 경륜과 60대, 80대의 경륜은 천양지차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준석은 38살까지 안 살아봤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게 경험이고 경륜이죠. 그러나 유승민도 65년을 살았고, 김무성은 70년을 살았고, 김종인 씨는 80년 인생을 살은 사람들이죠. 이준석이가 안 가본 길을 그 사람들은 갔다는 거죠. 안 살아본 과정을.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드려야 돼. 이재호를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유인태를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지는 게 보면은 권성동이 직대로 간다.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그죠? 권성동이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그리고 초선그룹이 모였고, 재선그룹이 모였고, 상선그룹 이상들이 모여서 의총을 했다. 따로따로. 거기서 나온 결론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승인하며, 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의 최고위를 승인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준석은 6개월 후에 결과를 보고 자중하고 당 복귀, 즉 대표직 복귀를 승인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고고TV의 말에 진리가 될 것입니다. 6개월이란 기간은 이준석이 6개월을 자중하면서 견딜 것인가? 그 성정에 못 견딘다고 봐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많은 윤핵관들, 지금 국힘이 113석인데요. 거기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1,500만 이준석의 편을 들고 국회의원, 초선부터 중진까지. 그 다음에 이준석 편 드는 사람이 한 10명뿐이 안 될 거예요. 심정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약 10% 정도가 편을 들 텐데, 나머지 90%는 윤핵관화가 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무너지면 국힘도 무너지고 자기들도 무너진다. 자기도 나중에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못 이긴다. 그런 위기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고고TV에 하는 말이.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말하는 윤핵관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이준석의 입장에서 윤핵관이 자기를 갖다가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트집을 잡거나 공격을 하면 그게 다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윤핵관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2030 일부들은, 남자애들 일부들은 그게 윤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해가지고는 이준석이가 이길 수가 없죠. 윤핵관들이, 이준석에만 윤핵관들이 약 90여 명이, 100여 명이 계속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는 현 시국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면은 그게 다 이준석의 타겟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준석을 건드린다는 거죠. 이준석을 직접적인 공격을 안 하고 윤석열의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또는 현 시국을 자기들대로 분석하는 게 거기 이준석이 안 들어갈 리가 없죠. 이준석이 지금 중심이 있으니까 분란의 중심이나 또는 세대 교체의 중심이나 이준석이 있는 거니까 그게 6개월의 잠재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준석이가 6개월 동안 어떻게 참는가?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않고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않는다고 해서는 당대표라는 소리죠. 지금 이준석은 고리가 안 됐죠. 유고도 아니야 이거는.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 당대표 직함은 갖고 있는데 이준석이 6개월 동안 당대표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윤석열이 협조하고 당내의 통합이 협조하고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정치는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 그 6개월 동안 참고 6개월 후에 당무를 복귀하고 대표직을 복귀하고 나면은 3, 4개월 뿐이 안 남아요. 당 대표직을 수행할 기간이. 당 대표직을 복귀하고 이준석이 할 일은 뭐예요? 차기 당권을 갖다가 또 가지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 굉장히 혼돈일 거예요. 이준석이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이준석이는 당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건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 윤리위라는 게 어떻게 당대표를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탄핵을 하고 어총을 열어서 몰아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서 몰아내야 돼요. 그게 정치적인 해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윤리위가 당대표 밑에 있는 그 기구가 어떻게 당대표를 당권 정지를 하는 징계를 때리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든 말든 경찰 조사를 받아서 무죄가 나오든 기소가 되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힘은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 정치 집단에서 계속 그것도 자기 당내에서 법만을 갖다가 들이대면은 그 정치 집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준석을 지지하는 평론가 하된 국힘 정치인들, 무관의 정치인들이죠. 대부분. 그죠?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들. 걔네들이 그런 말을 하죠. 젊은 친구들이. 당 윤리는 당에 포함된 조직이고 당 내 조직이다. 그거 대표가 임명을 한다. 그런데 법원이나 사법적인 판단은 행정부하고 독립된 기관이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헌재와 법원이 법적인 심판하고 당 윤리에서 윤리적인 심판을 하는 건 천양지차로 다르다. 그렇죠? 그러면 윤리위가 개입할 당대표를 징계할 권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준석 사례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있어서도 안 되고, 과거에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당대표가 자기가 신분상에 문제가 있으면 물러나는 정치적인 해결을 찾았다는 거죠. 근데 이준석이가 버티니, 쉽게 말해서 윤석열 측의 압박에 버티니, 그 강박에 의한 협박, 쉽게 말해서 이준석이가 말한, 한동훈한테 검수완박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물었더니 그런 강박에 의한 협박이다. 해가지고 그걸 써먹었잖아요. 이준석이가.
그게 쉽게 말해서 가스라이팅이에요. 요새 젊은 애들 하는 말로 강박에 의한 협박이. 그러면은 이준석이 그대로 그냥 강박에 의한 협박이 윤석열 측으로부터 들어왔는데 당해버렸죠. 그럼 이준석이가 지금 현재 이준석은 자숙 모드죠. 사흘 동안은 최소한. 근데 6개월이 남았어요. 당대표 복귀가. 그것도 전제가 있죠. 경찰, 검찰 수사에서 완벽한 무죄가 나오고 이건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되죠. 그러면은 이준석을 따라다니고 이준석을 비호하는 그 유튜버들은 이준석이 무죄고 6개월 기다려라. 그리고 지금 2030 일부 애들을 모아가지고 당권을 재도전해가지고 아주 혁신을 시켜버려라. 뽀개버려라.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6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경찰, 검찰 수사가 들어가더라도 그게 무죄가 되더라도 이준석은 벌써 주원벌치가 쓰여졌고 국민의 의심, 일반 대중의 의심을 받았어요. 6개월 동안 경찰, 검찰에서 결정적인 걸 잡혀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다? 또는 이 증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발표해버리는 순간 이준석은 골로 가겠죠. 그런 조짐을 이준석이가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변호사를 갖다가 선임해서 대책을 할 건데 그 과정에 이준석이가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변호사들 분위기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박근혜는 무죄예요. 박근혜가 행한 행동은 탄핵 과정에서는 탄핵만 당했어야 됐어요. 양보를 해서. 근데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는 과정이 정치적인 해법을 박근혜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야해라. 하야하고 당시 민주당하고 또는 정치권들이 일단은 박근혜가 하야를 하고 물러나면은 장래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정치적을 타협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는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탄핵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럼 탄핵이 되고 나서 그건 박근혜의 정치적인 문제예요. 대통령은 정치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돈 몇 푼 받아먹었고 지금 박근혜가 들어간 게 돈 몇 푼 받아먹었다고 그러는데 받아먹은 것도 없고 국정원 활동도 조금 받아먹었죠. 그건 관례로 있었던 거고 또 최순실 사건. 그럼 최순실한테 박근혜가 돈 받은 적이 없어. 그게 국민들을 꿀따고 나게 했고 그 다음에 진박 친박을 해가지고 공천 개입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거 다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렇죠. 블랙리스트 그런 것도 정치적인 행위라고. 정치적인 관점만 보면은. 그런데 윤석열과 한동훈과 문재인의 검사들과 문재인이가 그걸 법적으로 단죄해버렸죠. 그래서 박근혜는 이건 정치적인 탄압이라 해가지고 법적으로 안 싸우고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저것들이 검사와 판사가 작심을 하고 자기를 잡는구나 포기를 하죠. 근데 이준석 그래서 박근혜가 35년이니까 45년 구형을 받잖아요. 근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 하면은 자기는 박근혜 같이 안 당하고 유승민 같이 안 당하고 김무성 같이 안 당하겠다는 결의가 할 거예요. 그 세력이 2030 일부라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 또는 그 정치 차원에서 지금 여당이잖아요. 여당.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힘의 90% 이상의 의원들의 90% 이상이 윤핵관화가 준석이 말대로 윤핵관화 윤석열 쪽으로 돌아버렸으니 그 정치 권력의 힘과 행정부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강박에 의한 협박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몰라 6개월 동안. 이준석은 그게 아직도 순수한 마음으로 증거도 없어. 남 그런 짓을 안 했어. 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 그리고 김성진은 사기꾼이야. 그래서 자기가 무죄를 갖다가 법적으로 해결하고 6개월에 복귀해서 당권을 복귀하고 또 3개월, 3, 4개월 후에 대표 재출마해서 재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러면 진짜 혁신의 바람이 한번 불겠죠. 그러나 못 분다는 거예요. 왜?
윤석열 정권, 즉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고 탄핵은 불가한 거예요. 응? 탄핵은 우리가 한번 탄핵의 트라우마가 보수 쪽에 있고 고고티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탄핵에 동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좌파 진보들도 지금 뭐 탄핵 가자 그거 놀이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응? 그럼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10% 떨어지든 20% 떨어지든 그냥 식물 대통령으로 가면서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행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재선될 가능성이 윤석열 권력을 5년 동안 보호 유지하려는 국힘의 대부분의 세력이 윤석열 편이겠어요? 이준석 편이겠어요? 그리고 준석이가 다시 당권을 도전하면은 재선 도전을 하면은 그들이 윤석열 편이겠어요? 이준석 편이겠어요? 응? 지금 제가 준석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 정도 말하는 거예요. 응? 결론은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 저는 지금이라도 이준석이가 향후 일주일, 향후 한 달, 향후 두 달 동안 일어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리 안 돼요. 당 내분이 정리가 안 돼요. 지금 뭐 당권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권성동이 가지고 가느냐, 안철수가 가지고 가느냐, 김기현이 가지고 가느냐, 권성동이가 말해 6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하고 3, 4개월 남았을 적에 당대표 출마하면 권성동이 6개월 동안 당을 장악해서 3, 4개월 동안 그 이후에 3, 4개월 동안 자기한테 유리한 구도의 당권을 가져간다? 그것도 가설이에요. 장재원이가 안철수하고 힘을 잘 합해가지고 당권을 가져간다? 그것도 가설이에요. 이준석이가 재선이 된다? 그것도 가설이에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저는 아주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그 유튜브들 때문에. 응? 어디서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어? 맨날 이것들은 쏟아내는데 하나도 못 맞춰. 그냥 농담 따먹게 하다가 그냥 돈만 받아먹고 말아. 그 40, 50대가 하는 유튜브가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준석의 문제는 해결 안 나요. 자숙을 하든 이준석이 나와서 대치를 하든 해결 안 나요. 해결 안 나요. 방법은 제가 전번에 한번 말했는데 이준석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으니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준석은 지금부터 어른을 만나라. 김종인 씨와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고 김무성도 환영할 거고 김무성 준석이 왔나? 그래 힘들었지? 그래 어떻게 할 거라? 유승민도 이 대표 왔어요? 충분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준석이는 개혁 보수라든가 당을 혁신시키려는 그런 사람 외에도 뭐 이재호 씨라든가 박근혜 씨라든가 한번 만나보라고. 박근혜도 이준석을 갖다 스카우트한 사람이고 이준석한테 애정을 갖고 있을 텐데 만나러 온다면 말이야 자식 다루도 손자 다루도 자식 다루도 만나겠지. 어른들을 만나라. 그리고 김현철도 한번 만나보고 괜히 그 자판 두드리면서 이런 거 페이스북 날려 그러지 말고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비워야. 고고TV가 비우라는 소리는 당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근데 결국은 당대표직을 물러나게 될 수뿐이 없는 구도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90%가 윤핵관화 돼 있고 그들은 권력 추궁에 국회의원들 재선 또는 다음 총선에 나가서 이기려는 한 번 더 달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준석 편이 될 수가 없다. 그게 20대 일부를 데려가가지고 당원을 배가해서 당대표 재선을 노린다. 그거는 저번하고 또 달라요. 요번엔 국민이 이준석의 경망스러움과 이준석의 언행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하는 과정이에요. 왜 고고TV가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위해서 대세론을 가고 이준석이 그렇게 지원하다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가? 이게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 기존 정치인들이 이준석하고 통화했다, 못졌다 하는 애들, 오세훈을 포함해서 당의 안전과 이준석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준석이가 사퇴는 안 하고 자숙하는 모드로 갈 것 같다 이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단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준석의 성정으로는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6개월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삼태만상이 벌어질 겁니다. 나 같으면 이준석 같이 행동 안 해요. 나는 이준석 같이 행동 안 해요. 내가 이준석 입장이라면. 이까지 하겠습니다.